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조금만 더 시간 내셔서 댓글란에다가 응원 댓글 한 번씩만 적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자체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와 AI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한 리포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남은 하반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압축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원전 중에서도 특히 SMR에 대한 내용들이 최근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이번에 나오고 관련된 종목군들의 낙폭이 좀 나왔지만 사실 연말까지 원전에 대한 이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떠한 재료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되는 기업, 특히 저평가인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정부에서 2050년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내 원전에 대한 모멘텀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일단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협상을 할 수 있는 협상 전담반을 신설을 하고 신규 원전에 대한 일괄 수주, 그리고 원전 설비에 대해서 수출 확대 전략을 세우는 등 후속 조치를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체코에 대한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이 2025년 3월, 내년 3월이죠. 즉 최종 계약이 차질 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난 전담반을 신설을 했고요. 지난 24일에는 발주사와 착수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2050년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탈원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원전에 대한 근간이 흔들렸던 만큼 다시 한 번 더 원전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중으로 국회와 협조를 해서 원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절차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국내에서도 국회에서도 국내 원전 산업이 앞으로 해외 수출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이번 기회에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전 건설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블루오션 시장으로 알려진 게 바로 원전 설비 분야입니다. 즉 이 분야에 대해서 수출을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도 추진하고 있고요. 체코 원전 사업 수주 이후에 추가 성과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9월 달에 체코에 갈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체코의 피알라 총리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분야를 비롯한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을 했는데, 피알라 총리가 9월 중으로 편한 시기에 체코 한번 와라 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해서 외교 경로를 통해서 구체 사항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서 체코의 이번에 원전 수주를 통해서 체코랑 그냥 단순히 원전에서 끊기는 게 아니라 서로 필요한 부분, 즉 국가 간의 거래 자체가 훨씬 더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전 사업을 계기로 교역, 투자, 첨단 산업에 전반적으로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체코를 필두로 현재 유럽에서
원전에 대한 건설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유럽 기업들과 원전에 대한 수주로 돈도 벌어들일 수 있고 혹은 또 다른 교역, 투자, 첨단 산업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의 원전 수주에 대한 중요성들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유럽에서도 원전 건설이 지어질 때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경쟁력이 도대체 뭐가 있냐라고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경쟁력이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습니다. 바로 용접공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용접공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원전 건설에 차질을 겪을 정도입니다. 심각한 용접공에 대한 부족과 건설 인력에 대한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각국이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압력이랑 고온 환경에서도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용접 기술이 필요합니다. 즉, 막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런데 프랑스는 전체 전기 비중 중에서 70%가 원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전 건설 분야에서도 상당히 잘 나가는 국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로 원전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숙련 용접공이 부족해서 고질적으로 원전 건설에 대한 지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원전이 영국에서 원전 건설을 할 때 원전 건설이 딜레이가 되면서 거기에서 수조 원의 적자가 발생을 했죠. 한국, 프랑스 그리고 이 두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러시아까지도 원전 건설에 대한 중요성을 주목하고 투자를 늘리고 있는 만큼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현재 시장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미국의 원전 경쟁도 상당히 치열한데 러시아가 원전 쪽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현재 러시아가 건설하고 있는 세계 원전을 보면은 인도에서 4개, 중국에서 4개,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집트, 튀르키예, 이란, 슬로바키아, 우즈베키스탄까지 엄청난 분야에서 러시아가 세계 원전을 건설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볼 때 얘네들이 왜 이렇게 건설을 할까? AI 열풍으로 그리고 이상기후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는 계속 급증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 지원 법률을 제정하고 차세대 원전 개발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때요? 국제사회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선을 동결까지 시켜버렸죠. 그런데 얘네가 해외 원전 사업에 잇따라 뛰어들면서 외화벌이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대한 기회를 이번 원전에 대한 건설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을 막아야겠죠. 즉 미국은 원자력 발전법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고 원전 인허가를 촉진하는 이 법 자체를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까지 양당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정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원전이고요. 두 번째가 전력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 자체가 지난달에 상원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냉전 이후로 30년 만에 러시아와 경쟁하는 미국이 기존 원전, 당연히 경쟁이겠지만 그 원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차세대 원전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보고 있는 SMR입니다. 이 시장 규모가 무려 410조 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겠죠. 2040년도까지 41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이 SMR 시장 자체가 미국 등 세계 각국의 개발 경쟁으로 인해서 2040년도가 아니라 2035년 620조 원대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확산과 탄소 중립 흐름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전력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부족한 전력 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투수로 급부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SMR이 더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전 수주를 받을 때
뭐 팀 코리아로 움직였죠. 즉 국가 단위로 움직였었는데 그런 대형 원전과는 다르게 기업 단위의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빠르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즉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력에 대한 사용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문제를 국가가 아닌 기업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올해 ISMR 표준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에 사전 안전성을 검토하고 건설 준비를 거쳐서 2029년에 준공을 목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미국도 상용화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겠죠. 미국이 원전 실무 그룹을 발족한 데 이어서 SMR 상용화에 1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스타트업들이 80여 종의 기술을 시험 중에 있는데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인허가가 발목을 잡으면서 개발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상 승인이 떨어진 게 바로 뉴스케일사죠. 지난달에 가결된 원자력 발전법으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가 되면서 차세대 원전 SMR에 대한 개발 자체가 물꼬를 틔울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기술이 승인된 게 바로 뉴스케일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가 투자한 테라파워 등을 필두로 미국의 SMR 상용화에 대한 속도가 가속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뉴스케일사가 아닌 테라파워를 가장 최근에 뉴스로 접근을 했죠. SK가 투자한 테라파워입니다. 지난 6월에 SMR 기업인 테라파워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SMR 파일럿을 착공했습니다. 이 테라파워가 빌 게이츠가 투자한 기업이기도 하지만 SK그룹이 2022년도 테라파워에 3천억 원 가까이를 투자하면서 초기 투자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센터를 지어서 이 SMR을 먼저 가동을 한번 해보고 이거 사업성이 되겠다, 돈이 되겠다 싶으면은 2030년도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간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의 와이오밍주 캐머러에 착공식을 열고 부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고 가동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인허가에 대한 문제가 빠르게 해소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먼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얘네들이 정보력이 없이 공장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SMR에 대한 산업 가속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약 345메가와트급의 규모의 약 25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현재 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SMR이 사실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 안전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처가 가까이 있는 그렇게 건설 자체가 가능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도 굉장히 좁고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고 있는 그 분야에서도 SMR이 적용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전력에 대한 확보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가장 효율적인 기술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라파워 쪽에서도 먼저 움직이고 있지만 뉴스케일사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 즉 루마니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물산도 껴있죠. 삼성물산이 미국의 플루어, 뉴스케일, 그리고 사전트 앤 룬디 등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3개사와 루마니아 SMR 사업의 기본 설계를 공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난해 6월에 삼성물산이 루마니아 원자력 공사를 포함한 기업 5개사와 SMR 사업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유럽 지역에서 사업 확대에 대한 MOU, 즉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세계적으로 SMR 개발에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게 루마니아인데 그 루마니아의 SMR 사업 참여로 인해서 추후에 설계나 조달이나 시공 계약을 진행할 때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즉 뉴스케일사와 그리고 테라파워에 대한 내용들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SMR에 대한 추가적인 수혜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고요.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기업이 바로 DK락입니다. 얘네가 개장용 피팅 그리고 밸브 제조 업체인데 조선, 해양 플랜트, 원자력, 화력, 수력 발전 설비 등 대형 플랜트에 참여하는 기업이 바로 DK락입니다. 그런데 얘네가 진짜 기술이 뭐냐? ASME 미국 기계기술자 협회로부터 원자력 발전주 기자재 제작에 대한 인증서인 N과 부품 생산 자격인 MPT를 획득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업입니다. 즉 실제로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한 기술력 자체를 확실하게 받아 있고 거기에 따른 인증까지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한 기술력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이번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모멘텀 그리고 SMR 산업에 대한 성장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해당 기업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원전 기업들 중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반도체와 AI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하반기 주목하셔야 되는 해당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한 이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 버튼 누르시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가능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완료를 하셨으면은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회원 가입, 이용 약관 동의 버튼 누른 상태에서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어플리케이션 회원 가입 창이 나옵니다. 이메일은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는 여러분들께서 실제 이메일에 대한 비밀번호가 아니라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비밀번호 그리고 그 밑에 이름까지만 적어주시면은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뭐 전화번호라던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혹은 이 집 주소와 같은 민감한 정보들은 전혀 적으실 필요가 없고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회원가입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회원가입이 끝나셨고 로그인까지 하셨으면은 하단부에 있는 김용민의 극비 자료집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까지 보셨던 자료집을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 놨고요. 해당 자료집 나는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크롤 쭉 내리시면은 하단부에 제가 PDF 파일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 놨습니다. 해당 자료집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컨텐츠고요. 평생 연구소장이 가능한 자료집인 만큼 꼭 자료집 확보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더 있습니다. 일단 급등 추천주 컨텐츠는 단기간에 시장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 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단순히 종목뿐만 아니라 매매 전략, 투자 전략까지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나는 단기 매매가 성향에 맞다 하시는 투자분들께서는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옆에는 장전 급등 뉴스라고 컨텐츠가 있는데 매일 시장에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제가 직접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장전급등 뉴스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급등주 분석이 있습니다. 매일 나오는 시장의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꼭
시간 내셔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